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6년 7월 26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젠가 말씀드렸었죠. 주말에 본격적으로 이란을 공격할 수 있다고 트럼프가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제가 뻥일 거다, 당연히 뻥이다, 어떤 핑계를 할 것인가 궁금하다, 이런 류의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드렸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국 오늘 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이 트럼프 입에서 직접 나온 이야기는 아니지만 방공 미사일, 즉 패트리엇 미사일이 부족해서 이란 공격을 더 이상 못하겠다. 이 정도는 거의 엽기적이다. 이 정도면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웃기기까지 하다. 예. 자, 오늘 요 사안을 보면서 여러 가지를 조금 오늘 좀 추정을 좀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재 상황을 설명하는, 지금 현재 우리 언론이나 세계 언론 모두가 다 그래요. 전 세계가 이것을 그냥 트럼프의 꼭두각시 노름으로 그냥 보면서 재밌다, 웃기네, 기가 찬다, 이 정도로 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게 맥락을 좀 봐야 되겠죠. 그 맥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 중에 한 가지를 말씀드려 볼게요. 다 맞진 않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만 다 틀리지도 않을 겁니다. 예. 볼게요. 자, 이게 오늘 YTN 보도로 나온 것인데, 미사일이 부족해서 공습 중단, 미군 미사일 재고 바닥. 이런 것은 언론이 시정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목만 보고 처음에 생각할 때는 13일째 공격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당연히 공격 미사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야죠. 제목을 이렇게 뽑았거든요. 미사일이 부족해서 공격을 안 한다고? 그게 아니에요. 즉, 우리가 공격은 계속 하되 이란군이 반격을 하면은 주로 이제 중동에 여러 군데, 수십 군데 배치되어 있는 미군 기지에 공격을 하게 되면은 그걸 방어할 요격 미사일이 없다. 요격 미사일 부족 공습 중단? 자, 이것은 맞을까봐 무서워서 공격 못하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공격은 더 하고 싶은데 공격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것과 이것은 분위기가 큰 차이가 있어요. 예. 아니, 그러면은 며칠 전에 미군 3명이 요르단에서 미군 기지 사망을 했잖아요. 이란의 공격인데 드론 공격일 수도 있고, 주로 드론으로 했겠죠. 제가 봤을 때는 탄도탄보다는 했는데 거기에 방공망이 뚫렸다, 미사일이 없었다 할 수도 있고, 방공망이 뚫렸다는 건 거짓말은 아니죠. 미사일이 없어서 요격을 못했으면 또 뚫린 거예요. 발사했는데 안 맞아도 뚫린 거고. 자, 그러면은 그게 무서워서 꼬리를 내렸다, 이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 엄청나게 보기에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최대한 데미지가 적게 포장해서 지금 YTN 제목을 뽑은 거예요. 자, 일단 약간 한두 가지 다른 이야기 좀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론이 이걸 왜 정리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보면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인가요? 미국에서 이야기했죠. 9,500억 달러 투자, 어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걸 요번 이 제목에서는 제가 한화로 바꿔줘서 제가 제목을 뽑은 것입니다. 밑에 제목을 그렇게 뽑았죠. 믿기 힘든 청와대 브리핑이라고 했는데 1375조다. 자, 제가 오늘 그리고 그걸 봤습니다. 그 벤처 캐피탈 한 대여섯 군데랑 이재명이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다 공개했더라고요. 한 40-50분 되는 분량. 제가 옛날 미국 벤처 캐피탈을 조금 만나본 적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벤처 캐피탈들도 좀 만나봤었고 그랬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는 제가 알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벤처 캐피탈들의 모습을 보니까 진지했다가 제 판단입니다. 거기다가 로보틱스 부분에, 한 벤처 캐피탈 로보틱스 부분에 공개할 수는 없지만 조만간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다는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를 또 했죠. 즉, 진심이다, 된다. 자, 벤처 캐피탈은 주로 어디 투자하는 데입니까? 스타트업, 새로 시작하는 회사들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돈을 남겨먹는 거잖아요. 같이 성장하게 키워주면서.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원화의 외환 결제 외환 시스템 24시간 가동한다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위험이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어제 비자 문제도 쉽게 해주겠다. 즉 이런 AI 부분에 투자와 관련된 미국 인력이 한국에 들락날락거리는 걸 손쉽게 해주겠다. 그런 방향성이 나온 지 제법 됐어요. 예, 이거 뭐 다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정점으로 치닫죠. 그럼 여기서 이제 제가 궁금한 것은, 가장 많이 궁금한 것은 언론이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은 언론이잖아요. 여기 1375조면은 지난번에 광주 3대 메가 프로젝트 하면서 나왔던 금액이 1000조 원이에요. 그러면 광주 호남,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투자하는 부분만 500조였어요. 자, 그럼 여기 들어가는 1375조는 부가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그거는 직접 투자, 기업이 하는 투자만 하더라도 2,500조 원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금액이에요. 맞죠, 여러분? 거기다가 그거는 직접 투자고 정부가 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전력망, 그리고 사회적 인프라, 도로, 교통, 정주 여건 개선, 기타 등등 여기에 쏟아붓는 돈은 일반 예산에서 나가겠지만 그 돈까지 합치면 어마무시한 금액이 되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한 3천조 된다. 최소한. 그러면 그 3천조 원이라는 돈이 전 세계가 경제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마중물이다. 그게 왜 한국에서만 투자가 되느냐. 한국에 3천조 투자됐어요? 이런 전례가 있는지 언론이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3천조가 투자되는 거예요. 그 돈은 남긴다는 걸 전제로 하고 들어오는 돈이에요. 특히 기업 투자는. 그리고 기업 투자가 성공하면 세금을 많이 낼 거니까 우리 투자는 세금에서 정부 예산에 지출하는 부분은 해소되는 거예요. 국민들 부자되면 된 거죠. 세금 많이 내고. 이런 게 인류 역사상 전례가 있느냐, 이걸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언론이. 3천조 원이 일단 먼저 들어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 분명히 후속 투자 있습니다. 아까 한캐피탈이 로보틱스에 투자한다는 것처럼. 거기다가 북미 종전은 지금 거의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오늘도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러면 북한 투자가 또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많이들 알고 있다, 이게 대해서. 언론만 모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네, 이런 말씀드리고. 자, 오늘 정의선이 어젠가요? 미국 가서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지금 딱 미국 가서 했네요. 요 맞춰서. 이거는 조율한 겁니다, 조율. 엔비디아하고 구글하고 싹 모아서 새만금의 AI 밸리 만든다. 지난번까지만 해도 뭐 8, 9조 투자해서 수소 발전소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구체적인 내용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요번에 이제 3대 메가에서 전북이 좀 소외됐다는 느낌이 좀 있고, 지금 또 민주당 대표 선거가 있고, 그 선거인단의 구성을 잘 봐야 돼요. 투표권에 있는 사람들의. 이거는 다분히 정치적인 부분이다. 뭐 이걸 욕할 수 없고 불법도 아니에요. 정치적 재량이죠, 정말로 이게. 자, 전북 민심을 한번 더 때리는 거예요. 이게 새만금의 AI 밸류가 들어온다. 그런 뭐랄까 냄새를 살살 풍겼잖아요. 더 있다라는 것이. 이거 이재명 엄청나게 치밀한 사람입니다. 예. 자, 옛날 노무현 때는 개인 플레이밖에 할 수 없었어요. 지원하는 세력이 없었으니까. 그 빌드업에 바탕을 두고 이재명 전체를 설득해서 강력한 힘으로서 가는 거예요. 이 정의선의 행보가 보면 거의 지금 이재명이 충복처럼 활동하고 있거든요. 충복처럼. 예. 자,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 대표 선거 분위기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아마 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더 나올 거예요, 아마. 지금 분위기가 그렇거든요. 트럼프가 이런 미친 짓 하는 거 보면은 이거 이제 결론 낼 때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시기상으로도 그렇고. 11월 초, 11월 중반, 11월 7일, 15일 요 사이에 중간선거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8월 내 정도는 뭐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선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니까. 예. 자, 이건 다분히 정치적인
언급이다. 그러면서 7월 15일 날 행보를 보니까 정의선이 아프리카에 있는 가나를 방문했다고 돼 있어요. 지금도 이제 아프리카의 가나에 현대가 뭔가 투자를 하고 있어요. 했는데 거기를 방문해서 거기에 유력 부족의 왕을 방문해서 선물을 줬다는 거예요. 26년 7월 중순 15일이더라고요. 보니까 가나를 방문해서 서아프리카 사업 확대와 생산 거점 다각화를 모색했다. 여기 보면 이제 거기 뭐 어떤 부족의 국왕을 만나서 선물을 줬다. 여기에 포니 모형하고 첫 번째 포니 정주영 회장의 자서전을 선물했다. 그러면서 뭐 대학에서 강연도 했다. 자, 이것을 확대한다는 것인데 7월 15일이면은 이재명이 미국 가기 전이거든요. 자, 여기부터 제 상상력이 좀 동원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 비중을 적게 두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북한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때가 언제냐? 예, 북한의 최선희 외상이 러시아로 출발하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보도는 18일로 나왔죠. 18, 19일 날. 이때 우리하고 먼저 소통이 됐어요. 우리랑 가장 먼저 소통한다는 이야기가 확인이 됩니다. 저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 추측이 많이 최대한 확대된 부분이에요. 그렇지만 무시하시지는 못하실 거예요. 이 상황에서 트럼프한테 보여줘야 될 부분이 있다. 뭐냐? 아프리카 개발에 대한 부분. 그것은 지금 가자전 해결, 이스라엘 해결과 맞닿아 있다. 그러면서 이도 추가의 투자 계획이 나올 수가 있다. 그걸 한국이 몸소 하겠다라는 것을 증명해주기 위해서 정의선이 갔다. 이렇게 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말은 즉 다르게 해석을 해보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거기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과 거기에 있는 주요 AI 기업들, 미국의 그냥 정수죠 지금. 그들이 이재명과 어떻게 뭐랄까 케미스트리가 형성될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트럼프도 방향은 잡아줬지만 확신은 없었다. 그 결과도 잘 나왔다. 한국이 준비를 잘했다. 여기서 갑자기 공격 중단, 미사일이 없어서라는 이상한 꽁지 빠진 이유를 댄 이유가 것이 아닌가. 자, 아프리카 걸린다. 자, 얼마 있다가 네타냐후가 미국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그 방문의 색깔,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게. 자, 미사일 이야기 해볼까요? 여기 며칠 전에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댄 케인 합참의장이 미군 미사일 재고가 심각한 수준이고 전쟁 계속할 경우 미군 기지 방어 요격 미사일 바닥. 지금 이런 역할을 해주는 미사일은 패트리엇밖에 없어요. 패트리엇은 한 발에 수십억. 이란에 들어오는 아주 싼 것은 몇백만 원이겠죠. 내지는 몇천만 원. 이게 소위 말하는 포화 공격이라는 겁니다. 미사일이 동이 났어요. 미사일이 동이 났다는 것은 여러 신호가 이미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모르고 공격 계획을 계속 짠다? 이거는 처음부터 장기전이고 본격적인 전쟁을 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폰만 잡는다는 거잖아요. 이런 보고가 계속 올라가겠습니까? 안 올라가겠습니까? 계속 올라갔죠. 미사일 없다가고. 예, 처음부터 급준 거밖에 안 되는 거를 다 까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까발리면 까발릴수록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적나라한 이야기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거숭이 짓을 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것을 금방 까먹을 것이다. 나는 다른 이벤트가 있다. 이런 이야기라고 봅니다. 예. 자, 볼까요? 굳이 요즘은 AI 물어보면 되더라고요. 안 그러면 제가 막 기사를 찾고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찾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제일 빠릅니다. 자, 지난번에 사드 3월 달에 금년 3월 달에 사드 빼간다 그래가지고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그때 패트리엇도 빼갔습니다. 즉 이란전이 진행되면서 방공 미사일이 부족할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미국 쪽에서 지금 이것은 로키드 마틴이 생산하는 건데 얼마나 생산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생산을 위해서는 설비를 깔아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장을 지어야 돼요. 공장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리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미국에서 이거 생산할 거는 바랄 게 없어요. 한국 거까지 뽑아갔잖아요. 예. 그래서 이미 이것 때 부족하다라는 것은 이미 이때도 감이 왔고, 또 하나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을 하고 한 3, 4개월 되니까 우크라이나 군의 자산 중에서 제일 먼저 동원한 게 방공 미사일이었어요. 그들은
러시아제 S-300 방공 미사일을 쓰고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그 당시 전쟁 초기의 소모 기준으로 봤을 때 3개월, 6개월 못 간다. 그래서 패트리아 미사일이 부랴부랴 갔어요. 그때부터도 부족했어요. 지금은 우크라이나도 패트리아 없어요. 뭐 다른 유럽에서 뭐 이렇게 아름아름으로 들어오는 그런 미사일들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냥 때리면 맞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거기서 또 많은 패트리아 미사일이 동이 났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합참의장이 이야기한 부분은 패트리아 미사일이 미국에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는 당연히 아니죠. 미국의 주요 방어실, 단 데도 중요한 거 많잖아요. 거기에 갖춰야 될 기본적인 패트리아 미사일의 숫자는 확보가 돼야 돼요.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추가로 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재고가 거의 바닥이 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중동 전쟁 때문에 미국의 핵심 기지에 방공 미사일들을 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현실은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생산력이 못 따라간다. 155mm 포탄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제가 바이든 때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어서 한번 확인을 했더니 좀 역사는 좀 길더라고요, 생각보다. 제가 바이든 때 봤던 기사는 일본 미쯔비시가 라이센스를 받아서 패트리아 미사일을 생산한다. 그때부터 부족했고, 그때가 이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우크라이나 초기입니다. 근데 이게 이 내용을 보면은 일본군도 일본 자위대도 패트리아 미사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부터 라이센스 생산을 했던 것 같아요. 주요 부품은 이제 미국에서 공수받으면서 수요가 많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1년에 한 20에서 30발 정도 생산했다고 그래요. 자, 그러면은 바이든 때 이것을 라이센스를 본격적으로 줬다 하더라도 생산 라인을 미쯔비시가 팍팍 깔면서 이게 돈이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리고 어찌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20발, 30발 요게 크게 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패트리아 미사일 동난 거예요, 진짜로. 예. 그런데 무슨 이란하고 전면전을 한다고 그렇게 막 어깨에 힘을 주고 그러십니까? 아니라는 거죠. 뭐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자, 이러면 무슨 전면전을 하겠습니까? 네, 이란하고. 이건 뭐 전부 다 연막탄이었다는 거고.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7월 18일 날 갔잖아요. 그래서 정의선이 7월 15일 날 아프리카를 갔고,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한국이 주도권을 행사할 것이다. 주도적으로 투자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는 확신이 트럼프한테 필요했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새로운 무역 루트의 창출이 트럼프의 지금 모든 전쟁을 해소하면서 반대급부로 받아내려는 거예요. 거기에 달러로 돈이 흐르고 그 달러가 불어서 나온다. 그럼 미국은 바로 안 망한다. 생산 기반은 많이 붕괴됐지만 이겁니다. 그걸 확인하게 돼요. 자, 그래서 7월 18일 날 이 최순희가 가서 분명히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렇게 제목 없는 거 보세요. 이걸 한국 언론이 그대로 보고 쓰는 것 같아요. 푸틴이 만났는데 우크라이나에 대한 북한의 지원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됐다. 칭찬했다. 이렇게 뽑은 건데 이 김정은이 무슨 관종입니까? 칭찬에 목마른 애기입니까? 그래서 이런 칭찬 들으려고 이 중차된 시기에 외무상을 보냈겠습니까? 외무부 장관을? 당연히 아니겠죠. 쓸 이야기가 없으니까 쓴 겁니다. 이게 인사말 정도에 나온 거를. 더 중요한 이야기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트럼프의 오늘 행동을 보고 좀 느꼈습니다. 분명히 트럼프한테 기가 솔깃할 만한 내용이 쪽 김정은과의 만남이고 이번에 만남은 비종전선을 해야죠. 빌드업 되어 온 것이 여기 몽골이 일단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대해서 신호를 줬다. 순서가 이런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먼저 통보했다, 북한이. 그리고 최순희는 직접 북한 방식이죠. 직접 푸틴한테 가서 이야기했다. 거의 같은 시기, 아마 그건 시간 조율했을 거예요. 우리가 트럼프에게 통보했다. 어차피 뭐 이란저는 물었다 놨다 하면서 협상의 내용은 전쟁하기 전부터 있었던 내용과 똑같은 것입니다. 예. 하나의 징검다리로 미국의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으니까 특히 제가 금값과 관련돼서 미국 달러의 휘청임
그리고 거기서 네타냐후가 장난치는 부분이 있다. 유택의 자본이 달러를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 즉 트럼프한테 압박을 가한 부분을 버텨내기 위해서 이란 전쟁을 개시했다.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희한하게 빠지는 것은 이제 다 됐다.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일단 정의선의 행보를 봤을 때 움직임은 우리랑 먼저 이야기했다. 북한이. 그 다음 푸틴한테 가서 이야기했고, 요 타이밍에 우리 쪽에서 트럼프한테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그럴싸하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조금만 응용을 해봅시다. 이런 얘기까지 어느 정도 동의를 하신다면은, 자, 이번 주 네타냐후가 백악관을 방문하게 돼 있어요. 이번 주 오늘 일요일이니까 뭐 이번 주 내에 온다는 거죠. 이거의 결론이 뭐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근 이제 이란 전과 관련해서 이스라엘이 막 이렇게 자기가 먼저 공격을 한다거나 또는 지금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랑 생채기를 더 키운다든지 이런 내용이 보도를 안 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거 교통정리 된 거예요. 이거는 통보예요. 자, 네타냐후한테 그가 정치적으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정도의 타입이 될 수 있어요. 그건 젤렌스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거는 끝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의선이 가나에 가서 추가로 투자한다는 거랑 맞물려 있어요. 아프리카가 투자처가 된다는 거고, 거기서 네타냐후가 지금처럼 알바키를 해서는 더 이상 안 돼요. 그죠, 여러분? 그게 미국 달러가 흘러가야 되는 돈이에요. 그 몸통은 한국이에요. 예. 이런 거는 조심스럽게, 이것도 끝이 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란전 쫑이죠. 이래 되면 끝나는 거죠. 대신 제가 이제 궁금한 것은 네타냐후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아니면 네타냐후를 죽일 것인가, 이런 부분이 이제 좀 걸린다고 봅니다. 자, 여기 이런 분위기를 감지한 마지막 저항이 보이죠. 젤렌스키가 이번에 최선희가 이제 러시아 방문하는 것과 연관지어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북한군 3만 명이 적경지에 추가 배치를 준비하고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언론에 제가 기사 내용을 보니까 밝혔다라고 돼 있어요. 밝혔다. 밝힌 거는 있는 사실인데 여러분이 잘 안 보이는 것을 내가 불을 비춰서 보이게 했다. 즉 사실에 가깝다는 이야기예요. 밝혔다는 것은. 이거는 언론 보도의 단어 선택을 잘 하셔야 돼. 이거는 거짓말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북한 얘기 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트럼프도 오늘 이러는 거 보이시잖아요. 빵빠레 불리고 이제 잔치집 분위기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전 세계적 관심을 끌면서 부정적으로 군사적 배치를 추구를 한다? 택도 없는 거짓말이죠. 정황상으로만 보더라도. 그런데 이걸 젤렌스키가 밝혔다. 이렇게 우리 MBC가 실어날라. 아니죠. 그냥 주장했다. 그것도 좀 너무 편향적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말했다. 의견을 피력했다. 의견을 말했다가 제일 맞겠죠. 자, 이것은 분위기가 젤렌스키한테 안 좋게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그 이야기를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젤렌스키 며칠 전에 젤렌스키의 총사령관 잘랐습니다. 젤렌스키가. 내부적으로 이미 혼란이 감지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전체적인 분위기에 대해서 우크라이나 상층부가 감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거 반로로 나온 거예요. 이거랑 네타냐후 만나는 이야기랑 그림 패키지 같아요. 이제 얘들 끝내줘야 돼요. 미국이 살기 위해서라도. 여기서 저항하면 죽음이에요. 정말로. 네. 자, 그러면서 젤렌스키는 진짜 네타냐후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카스피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해서 한 명이 사망까지 했다? 아니, 우크라이나가 이란 상선을 왜 공격합니까? 이거는 거의 극단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들의 총사령관을 해고한 거하고 자른 거하고 맥락이 이어진다. 목숨에 위협을 느끼고 있고 마지막 불량난을 한다는 거예요. 자, 이란은 호소만 하고 말겠죠. 이거에 대해서 대뜸 달라들지는 않을 거고 걸고 부스럼 만들 생각이 전혀 없어요.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거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네타냐후 갔다. 네타냐후는 젤렌스키랑은 분위기가 좀 다르죠. 예, 이제 네타냐후는 거래를 해야 돼요. 젤렌스키한테는 명령을 하면 돼요. 자, 여기서 제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은 BTS 투어 일정인데 뜬금없죠. 근데 현재 이제 유럽 파리를 마지막으로 해서 한국에 돌아와 있어요. 휴식을 취하는 셈이겠죠. 그 다음 8월 초부터 북미 일정이 시작이 돼요. 북아메리카 8월 1일에서 2일
이건 모르겠어요. 하여튼 미국 동부인 것 같고, 그 다음 하여튼 8월 내내, 예, 9월 초까지 즉 한 달간, 8월 한 달 내내 미국에 있으면서 투어를 가져요. 이거는, 자, BTS의 투어는 상당히 정치적인 부분이 많다. BTS는 흐름을 알고 있다. 그리고 그때 노래에서 많은 암시를 또 했다. 자, 여기에서 트럼프가 북한하고 뭔가 해결을 보면서 어떻게 잔치를 극대화할 것이냐는 부분으로 지금 급속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루 만에 큰 진전이라고 느껴집니다. 일단 제가 판단하기에는 여기에를 분명히 트럼프가 활용하려고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투어 이름도 아리랑이잖아요. 예. 자, 그거는, 예, 한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되는데, 요번에 북미 종전선이 된다 그러면은, 이 과정 내에서 발표가 나오고, 일단 액션도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미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BTS가 여기에 대해서 무관할 리는 없겠지요. 우리 정부도 무관할 리는 없겠지요. 그래서 8월에 미국 투어를 잡은 거 이 자체가 미리 시간표가 있었다. 아니면 말고고요. 그렇지만 잘 된다면 8월 정도에 BTS가 미국에 있는 게 좋겠다. 이런 것이 초기부터 가만히 됐다. 이런 생각도 감히 해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